네, 코로나 관련 뉴스를 비롯한 주요 뉴스들 알아보는 기자 언박싱 시간입니다. 어제 저희가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와 인터뷰할 때 1000명대긴 한데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1000명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1000명 아래입니다.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와 함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1000명 아래로 내려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1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어제 이제 1020명이었는데 300여 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하루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최근 급증과 급감을 반복하고 있는 흐름인데다가 네. 또 언제든 감염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는 아직 향후 흐름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형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 광주 광산구의 효정 요양병원, 네. 이제 요양병원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단일 기간으로 최다 확진자를 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6명 추가되면서 누적 1090명이 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서울 구로구의 미소를 요양병원, 경기 용인시의 수지 산성교회, 충북 청주시의 BTJ 상주 열방센터 등 기존에 있는 집단 발병 사례의 감염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취약했던 집단 발병은 계속되고 있다. 크게 나아지는 건 없으나 지금 이 숫자를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런 분석이신데 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입니다. 영국은 지금 뭐 초유의 사태더라고요. 전체적인 봉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추가로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3일과 20일 영국에서 각각 입국한 확진자 2명의 검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거고요. 네. 오늘 이제 이렇게 2명이 추가되면서 국내에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1명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추가된 이 2명은 입국한 뒤에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네. 그러니까 이후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도 이들이 지역사회 추가 전파 위험은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다만 이 지난달 13일에 입국한 이 감염자는 앞서서 처음 얘기했던 고양시 일가족 3명 네.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네. 혹시 기내에서 전파가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네. 방역당국 관계자는 기내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뭐 일반적으로는 기내 전파는 다른 공간보다는 적게 일어나는 편이라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공기 흐름 등으로 기내 전파가 오히려 잘 안 된다라고 저도 분석한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영국발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운 이유 전파력이 아주 크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 기존 바이러스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감염될 걸 약 2사람 가까이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 속도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망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가 네. 급증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좀 비례해서 커진 걸까요? 사망자가 급증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26명이 늘어서 이제 누적 사망자가 총 1007명, 1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네. 이게 작년 1월 20일에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거의 이제 1년여 만에 1000명을 넘어선 거고요. 이 사망자 수의 증가세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3차 대유행 이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흐름입니다. 네. 지난달 중순부터 오늘까지 한 20일 가까이 두 자릿수 사망자를 나타내고 있고 네. 최근에는 하루 평균 한 2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좀 뜯어보면은 60대 이상의 고령 확진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에 방역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149명인데 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146명, 그러니까 98%가 60대 이상이라고 하고요. 네. 또 이들 중에 이제 평소에 지병이죠, 기저질환을 앓던 분들이 142명, 전체의 거의 95.3%,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또 지병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려스러운 건 전문가들이 이제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망자도 당분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병상 확보 노력을 최근에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확진 판정 이후에 뭐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려야 하는 수도권 확진자 수가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다리진 않아도 된다. 지난달 17일, 그러니까 한 보름 전만 해도 대기자가 거의 550여 명 정도였거든요. 대기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참 걱정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어제 기준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은 3,000여 개, 또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은
65개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의료 체계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그래도 유지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 동부구치소 상황 굉장히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고요. 정부에서도 유감과 또 국민들에게 양해를 표명했습니다. 역학조사가 아직도 안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역학조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누적 1,090명, 단일 기관으로는 최다 규모의 확진자인데 네. 확진자 중에 95% 넘게 방역당국의 분석에서 누락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동부구치소 때문에 여기서 나온 확진자 때문에 서울의 이 실시간 감염 재생 산수 이런 통계들이 네. 2주 가까이 제대로 산출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네. 우려인데요. 결국 이렇게 통계가 제대로 안 잡히다 보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당국의 판단에도 좀 지장을 주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증상 발현이나 진단 소요 기간, 무증상 확진자의 특성 이런 거 산출하는데 동부구치소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나왔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좀 증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네. 역학조사가 진행되기가 좀 매우 힘든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초기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야권에서는 지금 정부 당국 또 특히나 이게 법무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올라 있는 법무부이기 때문에 좀 비난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동부구치소를 찾아서 수용자 처우 개선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장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네.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또 추미애 장관은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까지 네.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8.15 광복절 집회, 그러니까 보수단체가 주도했던 이 집회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이 집회 주동자들이 다 살인자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게 논란이 됐던 게 있었는데 네. 이거를 거론하면서 뻔히 알고도 방치한 추 장관에게도 네.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네. 또 배준영 대변인도 오늘 논평에서 화장장에서 전화가 와서 사망자의 재소자 확진을 처음 알았다는 가족 이야기가 나왔다. 네. 야만시대 행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첫 사망자가 이제 사망자 유족들이 이미 화장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확진됐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라고 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 건데 네. 어쨌든 방역당국은 이 같은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장례 절차의 차이가 없다. 네.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돌아가신 분의 사망날 바로 병원을 통해서 보건소에 신고가 됐고 보건소가 화장 절차 이전에 유족들에게 통보를 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일단 유족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 코로나로 돌아가실 경우에는 참 제대로 예를 갖춰서 보내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런 얘기들까지 있습니다. 좀 제대로 뭔가 밝혀지고 또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방역대책, 특히 교정시설 방역대책 내놓기로 했나요? 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제 법무부가 최근 회의에서 보고한 교정시설 방역대책을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내일 발표될 교정시설 방역대책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좀 강화하는 방안, 또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관리, 네. 긴급 의료 대응 등의 방안이 다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부구치소가 오늘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 대상으로 6차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네. 사실 이게 이 음성 판정 받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때마다 무더기로 확진자가 추가가 됐었거든요. 네. 이번 6차 전수조사에서 확진자가 또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 따른 좀 확실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가 1월 17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도 1월 17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서 좀 이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정부도 조심스럽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로 3차 대유행 상황이 조금씩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또 집단 발병 건수, 이런 지표를 근거로 들면서 관리되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설명인데요. 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 등으로 느리지만 분명하게 효과를 보는 중이다. 정점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구나. 또는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건 사실 다행이긴 한데
이 폭이 완만하다면 또 결국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또 이제 그렇다면 국민적 피로도가 높은 상황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방역 당국의 관건은 이 국민들의 이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집중도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이 대응의 관건이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직장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식사하러 갈 때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요. 막 그런 것들이 나올 만큼 지금은 예민한데 그게 또 풀어지게 되면은 효과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정부의 고민도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국발 바이러스 변이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고요. 또 이외에도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 계속 지적돼 왔던 거죠. 네. 또 취약시설 중심의 대규모 집단 발병까지 총 한 3가지 포인트가 향후 방역 대응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국은 각 위험의 요인에 맞게 대응책은 세워놓은 상태인데요. 뭐 숨은 감염이나 이 산발적 지역 감염 네. 이거를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뭐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했죠. 네.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취한 상태고 또 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기간도 연장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영국이나 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오는 8일부터 공항에서 15일부터는 항만에서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네.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되는 이유 바로 해외 사례인데 영국을 봤더니 과연 저게 통제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영국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영국 정부는 현재 시간으로 4일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58,7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누적이 아니라 하루에 6만여 명 가까이 나온 거고 영국에서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일단 영국 당국이 코로나19 경보 체제를 가장 높은 5단계로 격상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5단계는 보건 서비스의 수용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걸 뜻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4단계였는데 4단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라는 단계였고 어쨌든 최고 수준을 격상을 하고 또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차 봉쇄 조치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식료품이나 의약품 구입 등을 위해서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네. 식당은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되는 등의 내용입니다. 예. 존슨 총리는 앞으로 수주간이 가장 힘들 것이다 라면서 영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있는 검찰청 앞에 화환들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유언장을 뿌리고 불을 붙인 분이 있다고요. 오늘 사건 사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하는 화환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한 70대 남성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네.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곧바에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4개 정도가 불에 탔다고 하고 네네. 이제 이 남성이 방화 전후로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살포를 했는데요. 아유, 네. 자신이 과거에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이 남성이 지난 2013년에도 네네. 국회 앞에서 부패한 검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분신했던 일이 있었던 분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바로 체포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사건 경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오신환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요. 본인이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네. 1971년생이에요. 오신환 네. 전 의원이. 이제 젊기 때문에 자기처럼 젊은 사람이 야권의 후보가 돼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강조인데 재밌는 게 이제 야권의 유력 후보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출마가 묻혀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다 묶어서 네. 박원순 시대의 조연들이다. 낡은 정치 문법이다라고 비판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오전 의원 발언을 보면은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네. 시대의 조연들과 함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서울 시민에겐 없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젊고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어필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메시지 또 어떻게 되는지 정치권 나중에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였습니다.